특히나 조금 주목을 했던 것이 김민석 논란입니다. 조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신다면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분들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 재산 문제, 재산 형성 과정. 왜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해명이 안 돼? 근데 이분은 여기에 더해가지고 수입 지출 문제까지 나오잖아요. 5억 벌었는데 10억을 썼고 재산은 7억이 들었어요. 12억이 어디로 갔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뭐 출판 기념회 때 현금을 받았네, 현금을 집에 쌓아놨네, 일수에 썼느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본인 또 학위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에서 석사학위를 땄는데 비행기를 몇 번을 탔네, 이 비행기가 맞는 거네, 중국 국내선이네, 뭐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결론은 뭐 인준이 되겠죠. 민주당이 워낙에 의석이 많으니까. 근데 이분의 이제 정치 생명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국민들은 아니까요. 꼭 이렇게 해가지고 낙마하는 거를 뭐 바라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분의 태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 정도 의혹이 나오면 후보자가 인준이 되든 말든을 떠나서 뭐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라는 거 한마디 정도는 뭐 보도가 돼요. 이분은 그런 게 없고 한국 검찰이 그냥 검찰도 아니에요. 한국 검찰이 나를 표적 수사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판결문과 전혀 다른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진짜 앞에 계시면 여쭙고 싶다니까요. 그 한국 검찰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 두 분께서 이 얘기 많이 얘기하셨죠. 아니 제가 매번 계속 만나시면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귀에 탁 걸렸어요. 그 정치 그렇죠. 검찰 뭐 무슨 뭐 부패 검찰까지는 좋은데 한국 검찰이란 말한 사람 미국 사람도 그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럼 미국 검찰, 일본 검찰에 수사를 받아본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위에서 뭔가를 본다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대단한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이런 말을 한국 사람이 할 때는 좀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소장님은 여기에 또 뭐 어떤 변을 아니 하실 생각이 이제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은 이 정부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누가 그 청문회를 준비하는 야당 의원이 잘했어, 좋아, 적합해 하는 사람 눈씻고 찾아보세요. 한국 정치사에 없잖아요. 하는 건 좋은데 좀 제대로 아프게 했으면 좋겠다. 아프지가 않고 막 그러니 옆에 와서 쿡쿡 찌르는 느낌이지 아프지가 않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야당 생활 오래 해봤고 뭐 여당도 해봤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야당이 그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면 본인들 내부에서 우리 잘했어 이 정도 의혹이면 저 사람은 자격 미달이야 주관적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안 돼라는 정도의 의혹을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론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듯이 뭐 재산 증식 이상해서 이거 안 되겠는데 쪼개기 후원 11명의 차용증을 썼는데 이거는 불법 자금이야 라고 주장한 게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느냐. 제가 봐서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 야당으로서 검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사나 제대로 된 한 방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24일 25일 날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일정 부분 소명이 되면 그동안 뭐 검증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민망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프시지 않을까요? 우리 후보자께서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서도 부인 되시는 분이 실핏줄이 터졌다. 너무나 지금 마음 어느 부인이요? 김민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전 부인을 얘기하는 건지 그 얘기죠. 그건 아니 제가 그냥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사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가정사요? 아니 우리 지금 전 부인 부른다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제일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자료 제출을 지금 한 건도 제출 안 한 거 맞죠? 아니죠. 2건 냈다는 거 두가 아니에요? 그 제출한 것도 이 원본이 아니라 비행기, 자기가 오랑. 정리한 그 자기가 엑셀 친 거지. 자기가 네. 정리한 자료를 보낸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증인이 한 명도 부르지 않은 총리 청문회가 있었나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은 지금 전체 요구권의 28%를 했으니까 오늘까지 확인한 28%를 제출했어요. 아 제출했나요? 네, 28%죠. 이제 나머지 70%를 왜 안 했냐라고 이제 또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뭐 아주 지극히 개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엑셀로 정리하는 것들은 이 청문회 외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준 거겠죠.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 후보자가 청문회를 가서 그 청문위원한테 제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관련성 외의 자료를 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건이면 청와대에 관련된 자료만 해서 주면 되는데 자꾸 어깃장을 놓는 게 다 내놔라.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지난해 한덕수 총리도 10년간 다 내놔라고 해서 그거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말이 되냐 10년간 거를 왜 관련도 없는 걸 내놔라고 하냐 그러거든요. 아니, 이 경우는 좀 다른 게 원본을 제공하고 이제 원본을 제공해서 뭐 가리면 합의에 따라서 되죠. 개인 네. 거는 이제 하지 말자라는 거 네. 서로 얘기를 하던가 네.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네, 가리면서 가리면 되죠. 그래야지 좀 그 증거의 신빙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제가 자료를 저는 뭐 인사청문회만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보좌관 시절에.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자료를 지워서 주는 것도 있고 편집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과도하게 요구한 거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뭐 따지고 보면은 근거가 없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편집돼서 된 건 아주 일부분일 것이고 자료의 한 28%, 30%에 가깝게는 다 원본이 같고 사실상 짜집기를 했다고 하는데 짜집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공직에 청문을 하는데 근거 없이 본인이 그러면 본인 휴대폰에 있는 거를 해서 냈다 그거 아니고 출입국 기록을 받아서 그 부분을 떼내서 청와대 간 부분만 해서 제출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짜집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증인 부분들은 국민의힘이 전략을 잘못 쓰였어요. 전처를 내세우면서 나머지 증인들을 전처로 다 바꿔먹었습니다. 조선일보 자체도 전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이건 망신주기 아니냐라는 글을 썼어요. 그만큼 국민적 여론에서 국민이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저는 그 판단합니다. 조선일보가 망신주기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신문에서 쓰면 아닌 겁니까? 아니 그래도 저는 그게 아니라 그래도 1등 신문에서 그렇게 딱 박아서 전처 증인 신청은 부적절하다라고 정도까지 된다면 저는 뭐 여론 자체가 국민의힘 쪽으로 뭐 끌려다니는 인정하겠습니다. 거 여기 아닙니까? 조선일보 유튜브니까. 예, 근데요. 1등 신문이라고도 인정을 해주셨으니 아니 근데 제가 아니, 아까 그 일등이잖아요. 엑셀 얘기한 거는요. 네네. 그 말씀 중에 받아서 보고 내가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거를 가리고 중국 것만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엑셀 파일에 있는 그 비행기 편명을 보면 뭐 C, Z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김희정 의원은 오늘 글 썼던데 중국 국내선이다. 아,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중국발 비행기가 아니더라. 그 당시에 이렇게 편명이랑 네, 봤더니 네, 네. 이런 거 이제 뭡니까? 그냥 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거는 청문회 이제 100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24, 25일 날 이런 거는 청문위원들이 이거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위원들이 이거는 아닌데요. 이 편명 자체가 네. 이런데요 하면은 그때 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허위로 어떤 출입국 기록에 근거하지 않고 제출한다. 그냥 낙마예요. 그렇게 할 수가 그러니까 그 없어요. 기록을 줘야지. 아니 그거 달라면 주는 건데 이 기록을 가지고 또 엄한 꼬투리를 잡을까봐 거기만 준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검증을 정밀하게 하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험한 꼬투리가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100번 얘기하잖아요. 다 후보자들이 그런 자료 제출을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한다니까요. 아, 좀 요즘 진짜 약간- 소장님께서 조금 힘드시겠어요. 힘들지는 않아요. 여당 돼서 좀 아니 답답해서 그렇지. 여당 돼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납득을 못 제가 하시죠. 한 달만 인정해 드릴게요. 기자님 뭘 답답하시죠? 한다고? 한 아니, 말씀. 한 뭐 1년, 그렇진 1년 않고 정도는 해줘야지. 저희 구도가 이제 약간 3대 1처럼 이렇게 아니, 하는 거라. 저희 4대1도 해봤어요. 아, 네. 5대1도 좀 해봤고. 안타깝긴 한데 네. 지금 소영재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의힘 전략을 잘못 세웠다. 물론 전략을 잘못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 주진 의원 빼고는 국민의힘이 도대체 좀 엄밀하게 검증한 사람도 없고 네. 당 차원에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안 보여요. 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그게 이제 저희가 일단 의석수가 너무 작고요. 아니 의석수 100석이 넘어가면 뭐 이렇게 적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100석 넘는 거하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120석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120석이 넘어가야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그런 규정들을 막을 수가 있죠.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180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넘을 수 있는 그 의석수 100석 넘은 건 개헌 저지선, 제명 저지선 요 정도는 되겠죠. 아니 그럼- 물론 절차적으로 뭐 당연히 그렇다는 건 아는데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고 뭐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국힘에서 뭐 해야 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뭐 당 대표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 국힘 입장 관련 여쭤보는 아니, 거. 두 대에 걸쳐서 공천을 잘했어야죠 그러면은. 네, 그렇죠. 그거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당에서 보세요. 지금 이 말씀 드리면 또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렇죠. 60명의 의석들은 화석처럼 의원들은 화석처럼 지금 묘지부동이면서 당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여 투쟁 얘기하지만 지금 투쟁할 때다 뭐 분열할 때 아니다라고 하지만 투쟁은 한 분만 하고 계시고 네. 이게 뭐 때문에 그러겠냐는 다 아실 겁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 더 대우를 정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면밀하게 검증한 작업을 좀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죠. 너무 주진 의원에서 민주당 쪽에서 열심히 예. 공격을 하는데 쉴드도 못 치죠. 실드도 못 치고 있어요 지금. 뭐 네. 지금 그 국힘 내부에서는 책임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책임이냐 하다 보면은 그래 그게 탄핵부터 올라가고 계엄부터 올라가서 그 전에 공천 나오고 이제 뭐 그 전 대선까지만 올라가서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저희 당은요. 제 생각에 그래도 100명 넘는 의원들 계시면 앞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 뒷줄 이렇게 쫙쫙 있잖아요. 요 분들이 좀 뒤로 가셨으면 돼요. 이 뒤로 가는 걸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뒤로 가야 하냐는 다 아실 텐데 이분들은 모든 이 논리를 다 동원해서 뒤로 가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계신다. 예, 저희 당 일이지만 이 정도는 제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답답한 심정은 뭐 다들 있을 겁니다. 지금 워낙 그 얘기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당의 이제 인사들에 관해서도 그렇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들이 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김민석 의리 후보자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은 뭐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도 2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이렇게 불어났다. 전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을 그러니까 벌어서가 이제 아니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내일 소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저도 정치권에 있다 보면 아니 내가 경사를 치러도 이 정도 들어올까? 내가 출판기념회를 저도 해봤는데 야 역시 그 정치는 오래 해야 되나 유명해져야 되구나라는 것인데 출판기념회에서 보통 좀 나름대로 오래된 정치인들은 일단 억대는 들어옵니다. 그게 통상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억대 받았지? 하면 대부분 억대를 받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경사조사도요. 기본적으로 더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다 전수조사를 해서 공개를 한번 이번 기회에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좀 그 초짜 정치인도 좀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유명한 정치인들은 경사조사 이 출판기념을 하면 그렇게 많이 받는지. 물론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본인이 또 그만큼 많이 또 경사라는 게 주거니 받거니는 부조 형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했기 때문에 왔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일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명을 하긴 하셨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불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해명 자체에 조금 그렇죠.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분이 이제 국정 운영을 하실 때 이제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검증이라는 게 지나온 것에 대한 검증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또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독특하단 말이에요. 20대에 총학생회장을 한 다음에 30 되기 전에 국회의원 될 뻔했어요. 260표 차를 안 돼갖고 엄청 유명해진 다음에 30대 초반에 이제 국회의원 돼가지고 재선하다가 중간에 서울시장 나가서 김민세 되고 18년을 놀아요. 놀았다는 표현은 제가 수정을 할게요. 18년 동안에 국회를 못 들어오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18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중간에 이제 결혼과 그 뭐 빙부상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면 그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이분의 정책 영향력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을 했을까? 지금이야 총리 후보자고 4선 의원이고 하지만 그때 김민석 그러면 다 잊혀진 인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 그럼 경조사비는 내가 낸 만큼 받는다는 의미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받을 정도면은 그때도 뭔가 수입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결혼식 그 청첩장 그 당시 그 보면 저 축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그렇게 써 예. 있었나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뭐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해서 경조사비가 많이 들었다. 100번 이해를 해도 그게 막 뭐 5억 들어오고 그럼 몇천 명이 왔다는 건데
그건 사회면에 날 일이에요. 그렇죠. 몇천 명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고 재선 의원을 했고 서울시장 부분에 도전했고 낭인으로 지냈지만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할 텐데 저도 휴대폰에 한 5천 명 이상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뭐 부의를 하거나 또 경조에 축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경조사는 부조의 개념이니까 주고받은 개념이 돼서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출판기념회 이 부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정치인으로서 들어왔을 유망전도한 시기에 왔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뭐 어디서 경조사비는 받지 않습니다라고 문구를 썼는데 그걸 받으면 되겠냐. 근데 저도 그런 청첩장 많이 받거든요. 돈 안 들고 갑니까? 네, 가지고 안 갑니다. 네, 좋아요. 경조사비, 축의금과 부조금으로 그럼 재산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이 주고받았으면 안 늘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었다 안 늘었다 어떻게 음. 부조금하고 그거는 장래에 쓰는 돈이고 그렇죠. 축의금도 뭐 살림살이 쓰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막 거의 10억이 넘게 현금이 있어서 이걸 뭐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또 그해 다 쓰고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우리 저 서영주 소재가 국민의힘이고 제가 민주당인데 공격한다는 입장이 돼보세요. 공격거리가 너무 많죠. 없는데? 저는 공격 못 할 것 같아요. 바뀌었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나는 한 달만 봐드릴게요. 나는 예를 들어 차용증 부분들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제가 검증을 한다면 차용증도 있구나. 그 중에 한두 명이 이 차용증은 정치자금의 성격이다라는 증언을 가지고 흔든다면 제가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데 아니, 증인을 지금 부르지 못해요. 안 부르잖아요. 아니 뭐 증인을 불러야 그러면 나와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입 사일을 하기 전에 그 보좌진들이 그 증인들을 다 만나고 확인 작업을 해서 제보를 받거나 또 확인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단서를 가지고 흔드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11명을 다 만나봤는지도 모르겠고 뭐 청문회 출석해서 그 사람들이 출석하면 제가 원래는 말하려고 했는데 여기 나와서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라든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청문회에 증인을 출석해서 이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하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혹은 의원실 차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확실하게 퍼블릭하게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다면 청문회 증인 왜 부릅니까? 의원실에서 그냥 다 불러가지고 개별 접촉한 다음에 얘기하면 되지. 보통 이제 그거는 좀 보통 그렇게 가요. 물론 증인들을 사전에 출석시킬 때 사전에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증인을 신청할 때는 나름대로 조율된 사람을 증인 요청을 하는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러프하게 이 사람 필요하니까 쭉쭉 집어서 의견 물어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전처 가지고 다 망쳤다니까요. 국민의힘이 전처를 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고집하면서 못해. 아이 정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뭘 넘어가. 아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윤 대통령 증인으로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안 나왔잖아요. 김건희 여사 막 부르고 그래서 안 나왔죠. 전략적으로 실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딱 하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의석수 많다는 거 하나잖아요. 아니 그때도 보면 그거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증인들을 서로 쳐냈거든요. 뭘 쳐내요? 아니, 윤석열- 여기는 아예 없어 증인이.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거야 국민의힘은 전처 외에는 주요 증인들을 부를 사람이. 그건 예, 아니고 이제 그건 다 여러 명을 불렀지만 그 안 나오게 해서 다 통보해가지고 다 거부됐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